예, 지금 국회에서는 최승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이죠. 하지만 필리버스터 24시간 지나면 뭐 끝이 날 거고요. 아마 오늘 중에 표결에 붙여질 겁니다. 그리고 의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지난번처럼 다시 재표결 이루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상황은 이쪽입니다.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 엊그제 화요일에 민주당이 검사 4명을 특정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부패검사, 정치검사에 대한 단죄냐 아니면 권력자 비호를 위한 방탄 탄핵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오늘은요.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분의 이야기, 그 설명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요.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도 선언하셨어요. 예. 그렇죠.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예. 출마 해변은 좀 듣도록 하고 일단 뜨거운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검찰이 무도한 수사 방식, 그다음에 진술 해유 강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검찰에 자료도 요청하고 또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요구했는데 협조를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수사 방식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도 발의했고요. 네. 또 그런 위법행위에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탄핵을 통해서 검사들을 견제한다. 이런 생각으로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 했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 특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렇습니다. 설명이신 거예요.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준 검사 이렇게 4명인데 탄핵 사유가 다 다르더라고요. 4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좀 짤막하게 각각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긴 한데 제가 탄핵을 이번에는 탄핵안이 바로 본회의에 의결되고 헌재로 가는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법사위에 다시 회부됐습니다. 네네. 지난 21대에서는 바로 의결해서 현재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각되곤 했는데 3명 검사 탄핵했던 작년에 이번 4명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도 하고 이렇게 확인도 한 다음에 다시 보내서 헌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하고 이제 탄핵안이 다시 올려졌을 때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당사자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청취자들이 판단이 가능하실 테니까 제가 요약된 내용들,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들을 대신 좀 설명하자면 강백신 검사는 김만배 신학림 씨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때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수사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하고 과거에 특활비를 쓰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변을 받다는 의혹 이런 걸 받고 있네요.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어미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때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 이런 의혹. 대표적인 의혹들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요. 저는 검사들이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 근데 저희 국회에서 검사들 입장 한 명 한 명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대응하기는 그렇고요. 그 입장도 제가 한번 그럼 좀 발표를 해볼까요? 어제 검찰 측의 반발 또 성명이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검찰 쪽 인터뷰도 시도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뭐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나온 입장을 대신 좀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강백신 검사. 김만배 신학림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탄핵 사유인데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둘 다 발부가 된 사람들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한 압수수색이 왜 탄핵 사유가 되는가. 그리고 한명숙 총리 사건 때 증인을 위증교사한 거 아니냐는 의혹받고 있는 어미준 검사. 한 총리는 9년 전에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이미 났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수사 다시 해서
이거 재심을 시도했지만 그게 안 됐을 정도인데 무슨 의혹이 더 남아있단 것이냐.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때 장시호 씨한테 위증교사한 거 아니냐는 김영철 검사. 장시호 씨가 김 검사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리고 이제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 회유했다는 의혹인데 최근 1심 재판에서 이 사안은 이미 회유 안 한 걸로 법원이 판단을 했다. 게다가 민원실에서 대변받다는 건 그거 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탄핵당할 정도로 중한 사안이었으면 그때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이 왜 조사하지 않았느냐. 어제 이런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검사들 그 입장을 보고 참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검찰이 참 너무 오만하다. 정말 오만하다. 국민들이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요구하는지 바로 답이 나온 거다. 제가 총장이라면 말했습니다. 이런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검사들 입장을 발표할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검사들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또 감찰부로 하여금 그 감찰 사유가 있는지 오히려 자신들 성찰해야 되지. 국민들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행정기관 치고 이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입장문 내고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행정기관이 국회 행동에 대해 이렇게 태클을 거는가? 이렇게 입장문 발표하고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행정가 있습니까? 검찰만 그렇습니다. 너무 오만한 조직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그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또 행정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입장 낼 수 있는 것이지 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입을 막고 입장문 발표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이러이러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성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입장문부터 내고 그런 것은 정말 오만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자신들부터 왜냐하면 성찰해라. 남을 심판하는 기관 아닙니까? 사람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기관이라면 더욱더 그런 문제를 더 성찰해야 되지. 입장문 내고 국회에 대들고 이런 방식은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좀 대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국회라고 해서 또 성역은 아니니까 뭐 제 검찰이 옳다 뭐 그러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행정기관이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장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법사위에서 사실 사실관계를 더 추가 확인하거나 또 법리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의원님을 특정해서 어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대변 사건이 저는 그 얘기는 잘 몰랐는데 민원실에서 대변을 받다는 의혹이 지금 탄핵 사유에 접혀 있는. 법사위 회의에서 지를 때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검찰국장 때 알았으면 당연히 제가 무슨 조치를 취했겠죠. 그때가 사실관계가 좀 틀렸단 말씀이시군요. 그 당시가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아니 검찰국장 때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 당시에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반드시 조치를 취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검찰 쪽에 어제 반발도 나왔고 또 민주당 쪽에 취지 설명도 들었는데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이 4명 검사의 탄핵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인물이다 보니 결국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 방해하려는 지연하려는 목적 아니냐 이런 반문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뭐 방탄이니 뭐 이런 프레임을 검사 들고 나왔는데요.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받아보니까 검찰이 무도한 수사 방식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중앙검사 시절에 수사를 받아보니까 정말 제 수사뿐만 아니고 이 피의사실 공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초기에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다가도 처음에는 저를 믿어줍니다. 그러면 저를 의심하다가도 계속 언론에 나오게 되면 제 아내조차도 당신 뭐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아내조차도? 그러면 이게 고립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 지난 어떤 통계가 있냐면 20년 동안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240명입니다. 한 달에 한 명꼴로 돌아가신다는 건데 예. 이렇게 사람이 죽은 무도한 수사 방식으로 사람이 죽는 수사 그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또 민주당 관련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런 정치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 이런 걸 들어간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근데도 공교롭게 하필이면 네 사람이 다 네. 대장동, 백현동, 또 대북 송금 뭐 이런 혹은 민주당 동봉투 수사 이거랑 네. 다 연관된 사람이 네 명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부분은 그럼 우연인가요?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런 정치적 쟁점 있는 사건에 그런 논란 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일반 사건에서는 그런 문제가 돼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아하. 그런데 이런 큰 사건, 정치적인 사건, 관심 있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런 참고인이라든가 진술 확보 과정에서 법에 맞지 않는 수사 방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관심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의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절차가 개선이 되고 방법이 찾아진다면 이런 모든 국민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렇고 다만 이제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 고쳐매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탄핵 사유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유로 된 건 아닌데 이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 수사 뭐 재판 이런 데 참여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뜻이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들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으세요? 검사가 수사 한 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건 수사를 하게 되고 검사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많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특수수사나 큰 사건 수사는 하던 분들이 많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지 어떤 뭐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거나 또는 민주당 관련 검사만이 큰다 이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다. 자, 이제 이런 입장들을 설명하셨습니다만 검찰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된 것 같습니다. 뭐 검찰 출신이시니까 잘 분위기 뭐 듣고 계실 텐데요. 우선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수사 총지휘자였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후배들 말고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의 지도부 또 후배들을 많이 지도해야 할 사람들은 지휘부는 정말 자숙해야 됩니다. 후배들한테 다독거리면서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봐라. 그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 여기에 대해서 나를 쳐라. 이거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나는 탄핵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국민들이 이걸 보고 탄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탄핵하시라라는 말이 오히려 나는 탄핵하지 말아주세요로 그렇게 들리세요? 들립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 이런 문제 생기면 정말 그 검찰 지휘부나 또 고위 후배들을 지도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자성부터 해라. 자성부터 해야 되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말이 제가 들을 때마다 탄핵이 겁나니 나를 하지 말아주고 그런 걸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날 기자실로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도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위헌적인 이것은 탄핵소추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헌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날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몇 번 들었지만 검사들 진짜 검찰총장 임기 내내 참 거의 뭐 존재감도 없이 지내다가 퇴임할 때쯤 되니까 나오셔가지고 참 생뚱맞기도 하고. 퇴임 이제 조금 남겨놓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생뚱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니 근데 지금 탄핵소추가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뚱맞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성찰해보고 진짜 문제점이 뭔지 조사해보고 진상 확인부터 해보고 했어야지. 확인되려 나오자마자 방탄이지 뭐지 진짜 오히려 지금 내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검찰이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일수록 국민들이 과연 지지할까요?
정말 저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충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이런 반응을 보고 물론 개개 검사들의 반응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지만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되게 격앙돼 있어요. 이 검사들이 왜 이렇게 오만해지고 그러냐. 예.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뭐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이 부분 좀 질문 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실제로 인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제 뭐 헌재로 가서 마지막 판정을 받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탄핵 재판도 재판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21대 때 탄핵됐던 검사 한 분이 탄핵 기각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당시에는 바로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올려서 바로 이제 갔는데 이번 22대 때에는 본회의에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법사위에 다시 사실관계 더 조사하고 또 법리검토도 거쳐서 탄핵 사유가 된다 싶으면 이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다시 헌재로 보내는 거거든요. 좀 더 달라질 겁니다. 법사위에서 그러면은 이게 그냥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탄핵 소추안 발의는 됐고 저희가 부결이 아니고 법사위에서 이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로 다시 현재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단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다시 좀 다듬어서 올리겠다 그 말씀이실까요? 그 정도입니다. 다듬고 다듬어서 확인하고. 올리겠다. 뭐 그걸 안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아니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다듬어서 올리게 되면은 지난번처럼 헌재에서 기각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실까요? 지난번보다는 낫지 않을까. 재판은 재판관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애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지만 전보다 다르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또 법리도 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난번 재판과는 다를 거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검사 탄핵 4명 올렸다가 또 헌재에서 이게 막히면 굉장히 힘을 잃는 거 아니냐? 탄핵 남발하는 것에 대한 역풍 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담 가지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많이는 안 계실 것 같고요. 검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고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희들이 정치권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면 검찰에서는 조사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결국 검찰은 조사 않고 처벌도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검사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해야 됩니다. 안 하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검사 탄핵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앞으로? 검사가 잘못이 있거나 법률과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당연히 탄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면 그 입법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들도 다 불러서 하는 거죠. 그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지금 법사위에서 탄핵 관련 조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 국회에서 중앙감정법인가요? 그걸 준용이 돼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검사들이 다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아직은 법사위 조사가 의결된 지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절차는 한 7월 달 넘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민주당 이성윤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최고위원 이야기 이것도 나오신 김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입 후보자가 한 15명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왜 나 이성윤이어야 하는가? 출마의 변을 여쭙는다면요? 저는 그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랫동안 옆에서 그 무도한 수사 방식 그리고 사냥하듯 수사하는 걸 많이 봐왔고요.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총장 시절에 무도한 수사 방식 반대하다가 수사 징계 재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검사가 저였고 이제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도 거부하고 또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도 거부하는 걸 보고 참 제가 정치인으로 나서게 된 큰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 민주당에 정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정말 싫어하고 짜증나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대통령을 짜증나게 할 사람.
민주당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좀 맞짱 뜰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대통령과 맞짱 뜨기도 하고 네. 검찰을 잘 아니까 네.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결연한 각오로 최고위원회 출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입 후보자 굉장히 많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각오로 임하셨다는 거. 그나저나 최고위원 후보는 이렇게 많은데 당대표 후보는 통 없어요. 이재명 전 대표네요. 이제 전 대표의 출마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소식이 없다가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할 것 같다. 당대표 후보로. 이거 확인 좀 해보셨어요? 당에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확인을 못 드렸고요. 참 우리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이잖아요. 어느 부위든 참 자기 당원들 상대로 출마해서 당원들 상대로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것은 누구나 자유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김두관 의원 아직 최종 정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정당이 아버니까 결심 출마선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고심하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출마하고 등록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 이런 사례는 맞더라고요. 진짜 출마 입후보 해야 등록해야 등록하는 거다. 등록해야 출마하는 거다. 그 말씀.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어제 보도는 굉장히 확정적으로 나서 궁금했는데. 확정적이나 고심 중에 있는 걸 보도를 봤는데요.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보면 정치인들은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까? 시간이 좀 모자른가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무슨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이 법사위에서 이제 입법청문회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거기 법사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 많이 계시잖아요. 변호사들이 그럼 검사를 추궁하는 게 되느냐 대장동 관련해서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여당도 있지 않습니까? 또 조국 신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민주당만 이렇게 미워하시니까.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측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할 거고요. 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반론들 제가 또 다 질문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